지난 2일과 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또 경주 방패장 인근 지역에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죠. 최근에 이 방패장 안전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를 전화 연결합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일 발생한 건 진도 3.5, 9일 발생한 건 진도 2.2였는데 그 지점이 이 월성 1호기랑 경주 방패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한 23km, 하나는 동남쪽으로 18km고요. 하나는 남동쪽으로 23km니까 굉장히 가깝죠. 예, 이 지역이 평소에도 지진이 자주 있었던 곳인가요? 어떤가요? 이 지역은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울산 동쪽에 바다 쪽에서 35, 40km 지점에서 이쪽으로 3.5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이 정도 사이즈의 지진들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지진 얘기할 때 왜 활성단층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요 일대가 그런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활성단층이 이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요? 과거에 역사 지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활성단층도 많이 이미 인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활성단층이란 게 뭐죠? 정의를 내리자면?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이제 180만 년 이내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으면 활성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준을 180만 년으로 정한 이유는, 한반도 주변에서 한반도 땅으로 움직이는 힘이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예. 그런데 이 180만 년 안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180만 년 안에 움직였던 단층은 지금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반도 주변의 힘들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180만 년 안에 일어난 지진은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패장을 책임지는 그 원자력 환경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방패장 안반의 단층이 가장 최근에 움직인 게 20만 년 전이다. 그래서 활성단층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네요. 거기서 활성단층하고 활동성 단층을 막 섞어줬습니다. 예. 활동성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년 안에 한 번, 50만 년 안에 두 번 일어난 이런 지진 있는 단층을 얘기해요.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것이죠. 아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건 또 원자력 발전소의 기준이지, 이 방패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방패장은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방패장은 한 300년 동안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고, 발전소는 일단 30년이 수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방패장은 더 오랜 기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단층, 180만 년 안에 일어나는 단층이 있는 지역은 안 된다. 그 인근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미 기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아예 기준에 적시가 돼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자꾸 활성하고 활동성하고 자꾸 섞어서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월성 1호기를 짓기 전에도 또 방패장 부지를 정하기 이전에도 이미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죠. 아하. 공사를 하는 중에 이제 이런 활성단층을 찾아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경주나 이 경상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다. 역사 지진도 가장 많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이런 방패장이나 원전을 설치하기 전에는 아주 굉장히 정밀하고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활성단층들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 지진도 그동안 많았던 곳이다라고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질 조사를 굳이 해볼 필요도 없이 저 지역은 안 돼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질학자들은 전반적으로 가장 피해야 될 곳이 그쪽이다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원전이나 방패장을 결정할 때 사실상 지질학적인 조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떤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앞으로는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하나 여쭤볼게. 지금 언급하신 활성단층, 활동성 단층 이런 게 말이죠. 예. 그 폭이나 넓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넓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그 세밀하게 좁습니까? 그래서 막 같은 경주 인근이라 하더라도 예. 그 활동성 단층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고 나머지는 안전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넓은 지역이 다 활동성 단층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까? 활성 단층은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 네, 이 선에서 단층이 일어나면 양쪽이 서로 변화하게 되죠. 예. 심하게는 작은 절벽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단층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예. 단층 운동이 일어날 때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서 진동으로 또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그게 지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단층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예. 단층 근처에 있는 것들도 위험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또 방패장도 이른바 그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예. 이건 이제 그 리터 규모 6.5까지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리고 또 시공이 되고 있다. 때문에 여기는 그 3.5, 2.2 이런 정도 일어나도 안전하다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 보실 때는 그 6.5 이상의 지진도 충분히 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건 7.0까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지진으로도 그 지역에 그 인근 지역에서 조선시대 때 1640년경에 지금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역사 기록으로 보자면 7.0 이상의 지진이 거기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에도 6.5 이상이 여러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그런 정도의 단층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나저나 경주 방패장은 지금 거의 다 지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완공 수준에는 가 있습니다. 완공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사하는 과정에 너무 그 안에 안반 상태가 나빠서 공사가 굉장히 몇 년이 지연이 되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갔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방패장을 지하에다 묻는 것은 지하에 묻었을 때 방사능이 지표로 노출되는 과정은 지하수로밖에 못하게 하고, 그럼 지하수로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지역을 고를 경우에는 300년 동안 우리가 안전한 거죠. 근데 그 지역은 단층이 하도 많아서 활성 단층을 포함한 그 외의 단층 제형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주 안반들이 굉장히 나빠서 하루에 지하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곳은 원래 그 기준에도 그러한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안전한 시설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달리면 이거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거 하나가 문제고 또 공사를 하던 도중에 이게 토양이나 단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게 발견됐으면 그 즉시라도 중단했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 원자력 발전소 또 원자력 환경공단 측은 그냥 강행할 태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견해로는 앞으로 고준위 처분장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경주는 중저준이잖아요. 중저준이고. 근데 고준위를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지역을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준위 처분장을 찾는 동안 경주 방패장을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임시 사용. 그다음에 고준위 처리장을 만들면 고준위 처분장은 350m 내지 500m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 위에
100m나 150m 지형에 저준위를 다시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경주 방패정을 한 중간 저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오래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고준위 처분장과 연계해서 그쪽에 동시에 묻을 수 있는. 근데 그걸 할 때는 좀 더 이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죠.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스웨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이런 제안을 원전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발표나 이런 데 여러 번을 했지만 아무 답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듭 문제 제기하고 촉구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올바로 시행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나 사회 이런 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 교수님의 제안이 그 경주 방패장 이거 그냥 쓰지 말아라. 그리고 딴 데도 짓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하긴 하지만 지었으니 임시라도 하고 더 안전한 곳 찾아서 더 안전하게 처리하자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였습니다.